다원예술이라는 장르가 생각보다 복잡한 장르이기도 하고 공연이건 전시이건 보러 가셨을 때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관람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무배 조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배 손민선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다원예술 관련된 8월에 있을 전시나 공연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동시대 이슈나 담론을 다루는 국공립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 두 번째는 어쨌건 시간과 여러 회차를 거듭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생성되고 축적된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공간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전시.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작가의 작업, 이 순서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개 정도로 전시나 이 공연을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일 네. 이걸 준비해 주셨어요. 네, 짜잔. 열어볼까요? 두둥. 네, 첫 번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미술관 탄소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2022년 8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 세계 그런 미술관이나 이런 흐름들에서도 재난이나 기후위기랑 관련된 전시와 또 실천적인 그런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생성해내는 곳이 되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동참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미술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뭐 이렇게 측정해서 이를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미술관에 모여서 고민을 공유하는 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어쨌건 이런 주제 프로그램 자체에 다원예술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이게 뭐 작은 실천이지만 뭐 환경에 영향이 있다면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여기 뭐 리서치를 하시면서 담당 큐레이터님과 소통을 했는데요. 뭐 이런 문구를 이렇게 발췌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사회학자, 철학자 겸 브리노 라투르의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무대 장식, 옆 통로, 배경, 건물 전체가 무대에 올라와 배우들과 주연을 놓고 경쟁한다. 이런 상황으로 대본은 통째로 바뀌고 다른 결말이 제한된다. 이제 인간은 유일한 배우가 아닌데도 스스로는 아직도 과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배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건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네, 뭐 인간만이 주체가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것들, 뭐 생물, 사물, 뭐 이런 것들도 주체로서 작동하기도 하고 하나의 뭐 행위자로 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브리노 라투르가 어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제출하기도 했고요. 브리노 라투르도 근데 공연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다 무대랑 이런 거에 빗대서 요즘 이런 환경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그러게요. 실제로 브리노 라투르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공연을 직접 제작해서 만들기도 했대요. 그게 렉처 퍼포먼스 같은 네네네. 건가요? 그래서 파리에서 그게 몇 년도였지? 2019년인가? 네, 공연을 했는데 저랑 친한 지인분이 이렇게 가서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는 내내 숙면을 취하셨다고 네. 합니다. 어쨌건 뭐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는. 네. 원래 좋은 걸 보면 네. 졸리지 아, 않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걸 보고도 그렇게 많이 보시죠. 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네. 되게 반가운 프로젝트네요. 네, C랩. 이건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하는 C랩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메인 전시와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실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먼저 일단 소개를 드릴 거는 9월부터 진행하는 안가영 작가님의 우주 감각 땡땡하고 미래 인류를 위한 XR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가 XR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조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VR,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AR 이거를 통칭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것들을 섞어서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 XR은 확장된 현실이라고 해서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런 XR과 VR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관객에게 그리고 미래 인류를 위해서 XR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C랩 6.0의 키워드가 공진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개념을 다루고 있는 전시 중에 하나고 관객은 일단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기기를 쓰고 기기가 아마 VR 기기인 것 같은데 그걸 쓰고 진행되는 체험형 전시이고 관객이 현실과 가상을 혼재된 세계관에 참여하면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나 이제 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퍼포먼스 체험형 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이런 가상현실 그리고 기술과 연결해서 진행되는 전시나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실과 또 다른 레이어의 가상의 공간이나 그 어떤 시간을 설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 현실과 연결되며 관람하고 경험할 것인지 그리고 확장된 현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구성될지 궁금하네요. C랩이 매년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해서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의 주제는 트랜스였고 올해는 그 공진화라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C랩에는 저희도 예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2.0이었으니까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때는 감각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쨌건 그 C랩이란 프로그램이 1.0에서부터 시작해서 6.0까지 갔고 그런 6년이란 시간 동안 이 하나의 형식이란 틀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작가들도 많이 쌓였을 거고 공연이나 워크숍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것들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판물들도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미술관에 방문하시면 그 C랩이라는 공간 안에서 뭐 이것저것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도 매 회차별로 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카이빙이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일단 얼터사이드라는 공간과 그리고 그곳에서 계획 중인 전시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입니다. 일단 얼터사이드는 이번 이 영상을 기획한 기획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망원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규모는 아까 전시 공간이 한 15평, 그 정도 되는 전시 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2020년에 공간을 오픈한 이래로 기획 전시도 하고 대관 전시도 하고 최근부터는 인근에 많이 있는 그런 대형 공간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전시나 행사를 진행하고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이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이셔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퍼포먼스들을 영상으로 잘 제작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분이 작가님이시죠? 오선영 작가님이 이 사진에 계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금토일에는 3시, 6시 이렇게 해서 총 11번의 퍼포먼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여기 계신 그 오선영 작가님과 이하영 작가님 진행하는 2인전의 형태인데요. 그 전시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죠. 읽어봤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전시의 내용이 어떤 한 국가에서 특정하게 발생되는 문화 질병 개념에서 차안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화병이나 신병 같은 것을 문화 질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나라의 화병, 신병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이 프로젝트는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문화 질병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고안한 가상의 문화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미르메콜레온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내용을 읽고 이 증후군에 저도 중독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능성에 중독된 상태라고 네네. 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가능성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저요? 네. 저 비싼 와인을 많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독된 사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비록 그렇죠. 가진 것은 없지만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네, 언젠간 네 가능성이니까 좋네요. 네, 그럼 다음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시는 여기 날짜가 되게 여러 개 적혀 있어요. 2022년 8월 19일, 20일 요거는 에무시네마라고 돼 있고 27일, 28일은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뭔가 하나는 시네마고 하나는 완전히 공연장이네요. 네, 둘 다 극장은 극장인데 그리고 포스터의 이미지도 뭔가 여기 보시면 공연장의 인면, 네, 단면이죠. 인면이 나와 있네요. 단면이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퍼포먼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단편 망각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M시네마에서 상영을 하고 그걸로부터 일주일 뒤에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이거를 퍼포먼스와 전시의 형태로 풀어내신다고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영상으로 한번 이 공연을 보는 거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극장에 와서 똑같은 환경을 만든다고 할까요? 네, 똑같은 지금 사운드와 또 이게 뭔가 극장 하니까 되게 또 겹치면서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시네마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공연이 이루어진 극장으로 와서 관객들이 관람을 한다. 영화를 관람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극장에 들어섰을 때 그 극장이라고 하면 대극장 말하는 거죠. 네, 어쨌건 영화에서 들었던 동일한 사운드를 통해서 감각이 자극되고 그리고 비로소 망각되었던 기억이 다시 발견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뭔가 일주일 한다고 전의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다시 되살아나게 네네. 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되게 현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 프로젝트 망각이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전시라고 했고 이 전시의 최종 종착지로 바로 이렇게 저희가 되게 잘 조성되어 있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이라는 프로시니엄 무대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이 아니라 이거 과거에 했던 물레예술공장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맞아요. 여기 무대 장치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어떤 공간극 같은 공연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전시에서는 사운드와 조명이 사용되고 객석과 무대 그리고 극장의 무대와 풍경, 출연자 관람객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틈을 바라보면서 횡단하고 감각하도록 만든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5분간은 굉장히 어두워지기도 했다가 또 갑자기 뭐 커튼이 젖혀서 밝아진다든지 그렇게 계속 바뀌는 공간에서 뭐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이자 전시가 아닌가. 근데 이 작가분은 어렸을 적부터 어떤 극장이라는 공간의 위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이 공감이 많이 가는? 네, 공감도 많이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일단은 또 영화라는 매체랑 공연이라는 매체가 서로 다르니까 그게 어떻게 관객들한테 받아들여질지 그것이 되게 궁금합니다. 되게 익숙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두산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무배 4P, 8P 8번의 연습, 4번의 공연입니다. 두산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는 매년 이루어지는 전시 중에 하나인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이라는 연중 행사처럼 하는 네. 그래서 전시고요. 매해 새로운 큐레이터 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 큐레이터 분이 협업해서 전시를 만들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박유진 기획자와 최선주, 홍혜지 이 세 분의 기획자가 함께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입니다. 네, 전시 제목은 칼립소라는 제목이고요. 이 칼립소라는 제목이 그 오디세이아라는 그 서사시에서 따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도 다 부서지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네,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 이제 칼립소라는 이제 여신이죠. 네. 아무튼 그 칼립소라는 여신이 그 오디세우스를 이 섬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 7년간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잡아 뒀는데 이 붙잡아 둔 이 어떻게 붙잡아 뒀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전시 컨셉이 관객들을 최대한 어떻게 전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떠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라는 전시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공연이 어쨌건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펼쳐놨을 때 이것을 전시라는 입장에서 관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했고요. 무엇보다 뭐 예산적인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12번의 연습과 공연이 있는데 이걸 모두 갤러리에서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12번을 다 보고 싶으면 관객들이 계속 와서 자주 와서 오래 머무르게 관객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첫 연습부터 마지막 연습까지 그리고 4번의 공연이 모두 이 전시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연습과 공연이라는 순서 자체의 배치를 바꿔놓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연습이 한 번 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공연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의 연습이 있고 또 공연이 있고 그리고 공연이 연달아 있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연습이 또 끼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생각하는 연습과 공연의 순차적인 시간성을 좀 비틀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공연과 연습이 가지는 그런 위계 자체도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관객들이 계속 와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건 보여지는 연습이니까 그것 자체도 공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 이상한 중간적인 성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의 퍼포머와 저 연출을 하는 저희 2명이 그 공간 안에서 갤러리 안에서 이제 연습과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정 스케줄링만 해놓고 아직 연습을 못했어요. 물론 첫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연습에 대한 연습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내일 모레 이제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8번의 연습과 4번의 공연 중에 언제 가면 제일 재밌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도 언제가 제일 재밌을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어쨌건 8월 3일부터 전시는 시작이 되는 거고 저희는 8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틈틈이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표에 따라서 연습과 공연을 두산 갤러리에서 진행을 하니까 네, 갤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연습과 공연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때 갤러리에 방문하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다원예술과 관련된 작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세세하게 작업도 분석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더 재미없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쵸. 네,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원예술 쪽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어쨌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딱히 뭐 웹사이트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뭐 SNS에서 확인한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사실 크게 노출되는 게 적긴 한데 어쨌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찾아봤고 다음부터는 더 많은 작가님들이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최대한 정보를 모아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다원예술이라는 장르가 생각보다 복잡한 장르이기도 하고
뭐 공연이건 전시이건 보러 가셨을 때 에너지를 좀 많이 투자해서 관람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게 무엇일까 아니면 어떤 걸까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네. 관람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뭐 이렇게 첫 영상이긴 한데 어떠셨나요? 저요? 네. 중간에 제가 웃음을 너무 많이 터뜨려가지고 편집이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편집 되겠죠. 네. 되게 나름 이렇게 저희도 저희 작업하느라 사실은 다른 것들을 찾아보거나 뭐 보러 가거나 이제 요즘 최근엔 아기까지 태어나가지고 더 시간이 없어서 볼 기회가 너무 줄었는데 이렇게라도 정보를 얻고 또 관심도 갖고 얘기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업들, 작가님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